자, 8월 4주차 고3 해설 시작합니다. 해설하기 전에 정답부터 좀 체크하고 가셔야겠죠?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를 좀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번, 11번, 15번, 21번, 25번 이렇게 한번 채점 해보시고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 완료되셨으면 해설 시작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자, 일단 좀 볼까요? 좌표 공간에서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고장났나? 자, 3,0,4 x가 3이고 y는 0 z는 4 여기 4점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점일 테고요. 자, 그 다음 0,5,7이라 0,5,7 저런 4를 너무 낮게 잡아놨네. 0,5는 되고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쯤 돼서 7 이렇게 파랑색 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에서 파랑색까지 다이렉트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P 더하기 BP, P는 어디 있는데? Y축이 위에 있대. Y축은 여러분 요게 빨간색이 Y축이죠? 빨간색이 Y축이니까 Y축을 갖다가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Y축하고 이 검은색 점하고만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Y축이 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즉 Y축까지 길이가 여기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직각. Y축까지의 길이가 3, 4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가 되죠. 즉 Y축이 점으로 보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Y축이야. 그러면 위로 Z축이 보일 테고 이쪽으로 X축이 보일 건데요. 거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5만큼 떨어져서 요 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3,0,4 A라는 점이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요 검은색 점에서 Y축을 찍고 다시 파란색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봐봐,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Y축을, 요 까만색 점과 Y축을 포함한 이 노란색 평면 있죠? 이 평면을 어떻게 회전시켜 가지고 착 회전시켜서 YZ 평면으로 갖다 붙일 겁니다. 즉 이 점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원처럼 회전돼서요 요 점에 붙는다는 얘기지. A'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다 말다 해. 열받네. 자, 요 길이가 5란 얘기야, 그지? 어차피 똑같이 원처럼 회전돼 갖고 여기에 캉 붙였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Y축 지나서 Z축 YZ 평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점으로 가나 아니면 여기에서 가나 똑같겠죠. 이 노란색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을 테니까. 이해가 가한가? 이 노란색 평면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결국은 여러분이 까만색 점을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0, 마이너스 5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5고요. 여기가 7하고 5 더하면 뭐야? 12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13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조금 어려웠나? 이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모라는 학생이 질문해 갖고 했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까? 알파랑 베타가 얘들아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근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지금 문제는 요 길이가 같다고 했고, 그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를, 알파는 가운데 꼈으니까 기분 나쁘죠? 여기를 감마라고 할게요. 오케이? 요 각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마는
베타 빼기 알파야, 그지? 감마를 구하기가 쉽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지만 베타 빼기 감마가 알파니까 여러분 알파 대신에 베타 빼기 감마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결국 2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탄젠트 이해가 되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분의 탄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2베타가 뭐니? 이거겠죠, 이거. 그 다음에 탄젠트 감마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2베타는 당연히 여러분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t 2t 이렇게 되겠죠. 이 t는 뭐겠어? 탄젠트 베타겠죠. 결국 조금 복잡하겠지만 탄젠트 베타를 찾고 탄젠트 감마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다. 자, 여러분 이게 3등분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죠. 중점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1, 1, 1이겠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 1, 1일 겁니다. 이 길이가. 맞죠? 그러면 이건 뭐 좌표로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들긴 하는데 뭐 그런 고민도 필요 없어.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 가로 길이는 5가 될 테고요. 이 길이는 1이 될 겁니다. 맞죠? 탄젠트 감마는 쉽게 나오네. 탄젠트 감마는 5분의 1이겠네. 됐지? 탄젠트 베타는 뭐가 나올까? 이것도 쉽게 나오죠. 이렇게 직각 찔리면 여기는 4일 테고요. 그죠? 여기는 4. 요 높이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분자는 1이고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돼서 여러분 3분의 4가 되네요. 탄젠트 여기 3분의 4. 요거 3분의 4. 요거 3분의 4. 탄젠트 감마 뭐였지? 감마가 5분의 1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 여기다가 5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이지 뭐. 자, 17번 한번 볼까? 17번 문제가 뭐냐면, 자, 가족권은 뭐냐면 1대1 대응이란 얘기지. 1대1 대응. 별 내용이 없어. 1대1 대응. 그리고 나는 쓰다 보니까 현기증 나. 그지? 좀 이따 생각해보고. 다가 쉽네요. 다. 여러분 나에는 F1, 2, 3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다는 4, 5에 대해서 나와있고 6이 나와있어. 자, 그럼 다부터 해결을 해보고 갑시다. 자, 1부터 6까지가 가만히 있어봐. 좀 줄여서 이렇게 해놓고 정의역이 일단 1부터 1, 2, 3, 4, 5, 6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보세요. 6이 그러니까 F4, F5 곱한 게 6보다 크대. 그러면 최소한 7, 8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F6은 뭐죠? 7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6과 7 사이에 있는 숫자는 자연수가 없죠. F4랑 F5도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곱하면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6은 7이 될 수가 없어. 이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지? F6은 8이 될 수 있고 9가 될 수 있고 두 개밖에 없네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F6이 될 수 있는 건 8 아니면 9밖에 없어. 오케이. F6이 8로 가보자. 그러면 F6이 8로 갔다는 전제하에 얘네 두 개 곱한 거는 7이 돼야 돼. F4랑 F5랑 곱한 게 7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자연수끼리 곱해갖고 여기 있는 1부터 9까지 숫자들 중에 곱해갖고 7 되는 건 여러분 7이 다행히 소수기 때문에 1, 7 또는 7일 밖에 없죠. 결국 여러분 F4, F5, F6이 한꺼번에 다 정해진 거예요. 1, 7, 8 또는 7, 1, 8. 그죠? 또 만약에 9였다 봐. 6이 9로 갖다 쳐봐. 9로 가면 여러분 F4 곱하기 F5는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어. 7이 된 건 여러분 1, 7 7일밖에 없는 거 방금 확인했죠? 그럼 8이 되는 건 여러분 2, 4, 8 1, 8, 8, 1 되죠? 1, 8, 8, 1 난 또 1대1 대응에서 유배된 줄 알고 요 그림 잘못 봤어. 또 8이 되는 건 2, 4, 8이죠? 그래서 2, 4, 8 4, 2, 8 또 없잖아. 그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럼 이 순서쌍이 지금 현재 이 가로 순서쌍은 뭐냐면 F4, F5, F6, 4, 5, 6이 쏠 수 있는 이렇게 막 조합들이 몇 가지다? 총 8가지다. 이렇게 나오네요. 8가지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말이다. 이제 나를 봐야 되겠지? 1대1 대응이란 말도 있지만 조금 키워놓고 갈까? 공간도 없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현재 상황 F1, F2, F2, F3 요렇게 요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일단 F4, F5, F6이 화살표를 쏜 놈들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쐈을지는 여러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 5, 6을 받았다는 애 3개를 아무거나 지워. 그럼 이제 1, 2, 3이 쏠 수 있는 거는 3개 지우고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그냥 내 맘대로 쓸게. 1, 2, 3, 4, 5, 6 이렇게 6개 남았다 치자. 물론 이렇게 남을 수는 없지요. 7, 1, 8 빠지면 1이 빠지고 대신에 9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까?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얘네들끼리 순서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분석해 봅시다. 제일 먼저 2, 3, 4, 5, 6, 9 이 중에서 1, 2, 3한테 화살표 받을 놈 3개를 골라. 오케이? 3개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당연히 6, 3, 3이겠지. 6, 3 3개 일단 순서 없이 고르자고. 그래서 예컨대 3하고 5하고 6이 골라졌다 쳐. 3, 5, 6이 골라졌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서 나머지 이제 1, 2, 3이 화살표를 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F1, F2, F3 2가 만약에 가운데 거한테 썼다고 생각해봐. 2가 양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그러면 1은 앞에 게 F1 빼기 F2 그리고 F2 빼기 F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된 경우랑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려 그래요. 앞에 게 플러스, 자 검은색부터 보자. 앞에 게 플러스가 되려면 F1이 F2보다는 더 큰 걸로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은 무조건 요거한테 가야 되네. 그 다음 뒤에 거 봐봐. F2가 F3보다 작아야 그래야 F3이 더 커야 음수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럼 3도 5보다 큰 걸로 써야 되네? 아, 2는 5로 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가지? 2는 5로 쏠 수가 없어. 그럼 2가 예를 들어 3한테 쐈다고 생각해보자. 3한테 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2가 3한테 쐈으니까 F1은 3보다 큰 수면 플러스죠. 큰 수면. 큰 수는 5 아니면 6이죠. 다음 F2가 3이었으니까 F3은 여러분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큰 수가 돼야 되겠죠. 5 또는 6이죠. 저런. 그렇다면 2가 3한테 쏴졌다는 전제하에 2가 3한테 쏴졌다는 전제하에 1이나 3은 5로 가고 6으로 가나 또는 6하고 5로 가나 상관없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2가 3한테 쐈을 때 두 가지가 되고요. 5로는 못 쏜다 그랬지? 6으로 쐈다고 생각해봐. 6으로 쐈을 때는 여러분 자 F2가 6입니다. 이게 6이에요. 이게 6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 쏘면 되죠. 6보다 작은 거 둘 중에 하나 쏘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야. F가 6이면 F3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작은 거 쏘면 되겠죠? 3 또는 5로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네. 얘랑 얘는 3, 5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면 되니까 또한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네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개를 골라내면 그 각각의 화살표를 쏘는 방법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뭐야 4, 5, 6 화살표 쏘는 방법이 총 8가지였죠. 여기다 곱하기 8을 하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겠네요. 그죠? 자 19번 가봅시다. 19번 문제는 여러분 요 그래프하고 직선 y는 k가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간 건데요. 지금 이 빨간색 네모칸을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하죠. 제일 먼저 그렇지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여러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식이 뭘로 바뀌냐면 y는 사인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S가 사인이죠. S가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지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대1 대응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죠? 선생님이 t로 안 하고 s로 놨지만 결국 얘가 t라고 치환을 하면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다 그릴 게 아니라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여러분 미적 원에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는 k랑 만날 수 있도록,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좌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극대극소 그 사이에서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는 k라고 했을 때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죠. k 더하기 2로. 그래서 요 그래프만 그립시다. 요 그래프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미분해 갖고 극대값 극소값 찾는 거는 생략하고요. 3분의 2, 1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게임 끝내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올라가다가 끝납니다. 그래프 자체가요. 그러면 k 더하기 2라고 하는 요 그래프는 요 식은 y는 k 더하기 2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만 지나가면 만나겠지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요 극소값 찾는 게 여기가 좀 복잡하겠네요. 그죠? 계산이 좀 더럽겠네. 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20번 한번 해보자.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자, 일단 이 문제를 그냥 이 밑에 네모칸 없이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 세개 합비 100이고 의미 아닌 정수다. 0 이상 자연수가 되겠지. 0 이상 그리고 0과 자연수.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해설지를 살짝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50, y-z가 0보다 커야 된다니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다 라고 설명했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둘 다 양수라는 건 x가 50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거나 하나는 50보다 작고 이 경우이다.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x는 0과 자연수니까 이렇게 가능한데요. 그러면 다 합한 게 100이니까 y 더하기 z는 이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말이 나왔으니까 빨간색으로 가자. x가 뭐라고 결정이 되면 y 더하기 z는 양수든 아니지 홀수든 짝수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홀수든 짝수든 결정이 된 것 중에서 순서상 yz 중에서 y가 z보다 큰 거랑 y가 z보다 작은 거의 개수는 같다. 그러니까 x만 결정되면 yz 순서상을 찾는데 y랑 z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의 절반만 고르면 된다. 물론 짝수가 나올 때는 같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같은 경우를 제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y 더하기 z가 짝수가 되는 경우랑 홀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야 되니까 x가 홀수, 짝수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밑에 보면 x가 홀수인 경우 그리고 짝수인 경우로 나눴는데 2m 더하기 1이라고 2m 빼기 1, 2m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m을 1부터 가게 하기 위해서야. m이 1부터 갔을 때 x는 0도 가능하잖아. 맞지? 또 중요한 게 x가 0부터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홀수일 때부터 한번 조건을 보고서 가를 찾아봅시다. 미지수가 막 잔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죠? 그렇다면 홀수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 x에다가 뭐 할까? 75? 숫자 너무 크다, 그지? x가 한 25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m은 뭐라고 하는 거냐? m은 이게 25니까 여러분 13이겠네. m이 1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 m이 13이면 x는 2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수를 고민할 거 없이 x가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고. 그러면 y 더하기 g는 여러분 75가 돼야 되죠. 그래서 yz 순서상을 찾아보는 거다. 75,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0부터 75까지 나올 텐데 물론 이게 홀수기 때문에 같은 숫자는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의 개수의 절반만 찾으면 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75. 그러면 이거 0부터 75. 75,0, 0,75. 75의 절반이 뭐지? 20. 하필 75 같은 걸 해갖고 계산하기 힘들어. 37.5인가요? 37.5. 요 가운데 37.5, 0 이런 건 없었겠지만 37.5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보다 큰 38,0까지만 세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포함이고 얘도 포함이니까 여러분 75 빼기 37 이것이 개수가 될 겁니다. YZ 수소산의 개수.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요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2m 빼기 1, 즉 얘가 25였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뭐가 되는 거지? 이게 75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75를 나누기 2 했어. 그래서 37.5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를 가고 있죠. 그런데 얘보단 크다고 돼 있죠. 여긴 크거나 같다고 돼 있고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홀수니까 이게 0.5니까 이거보다 큰 38부터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38 y 75 이거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37 여기 등호 빼고 y 75 이게 더 쉽죠. 왜냐면 75에서 37을 빼면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 가죠? 자, 그렇다면 뭐 나머지 z는 y가 결정되면 나머지를 채우면 되니까 z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요렇게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걸 m으로 표현하랍니다. 여러분 37이 나오게끔 하려면 뭘 빼야 되죠? 역산을 하시면 되겠죠. 역산. 37이 나오게 하려는 것은 여기에서 74를 나누기 2 한 겁니다. 그죠? 74를 나누기 2 한다는 것은 100에서 x 더하기 2를 빼면 x가 25였으니까 여러분 26을 빼면 74가 나오죠. 나누기 2 이게 여러분 3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74 나누기 2가 37이니까 그럼 여기 75는 어떻게 나온 거지? 75는 우리 75 빼기 37을 지금 문자로 다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숫자를 넣어서 풀었기 때문에 다시 문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75는 여러분 그냥 100에서 x를 뺀 거잖아. 100에서 x를 뺀 겁니다. 맞죠? 그러면 75 빼기 37을 그대로 100 빼기 x에서 빼기 37은 50 빼기 사실은 x도 좀 있으면 m으로 바꿀 거야. m이 2m 빼기 x가 2m 빼기 1이었어. 그지? 2m 빼기 1 다 x로 바꿔서 가자. 자, 2m 빼기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1은 2m이죠. 100 빼기 2m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50 빼기 m이네요. 요거는 50 빼기 m입니다. 됐죠? 빼기 75는 뭐죠? 100 빼기 x 100 빼기 2m 빼기 1입니다. 그렇다면 101 빼기 2m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해봐. 그럼 뭐가 돼? 51 빼기 m이 되네요. 이해되니? 어렵다 그치? 가는 51 빼기 m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짝수일 때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짝수일 때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어려워 그치? 집중해서 보자. m이 문자가 왔네요. m이 1 2 3 4 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26이 빠졌네? 26이 왜 빠졌을까? 26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죠? 이게 50 되죠? 50 x가 50이면 안 됩니다. 왜요? x가 50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얘가 0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얘가 0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짝수를 할 때 x가 50은 빼고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x에다가 예컨대 아까 x 25 넣었지? 이번엔 26을 넣어볼게. 상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m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건? m은 2m 빼기 2가 26이니까 m은 14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x가 26이면 y 더하기 z는 74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럼 74,0부터 시작해서 0,74까지 총 75개가 나오는데요. 75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줘야죠. 왜? 가운데 똑같은 게 하나 나오겠네요. 맞죠? 지금
가운데 똑같은 거는 뭐가 돼? 74 그러니까 하필 숫자를 이런 걸로 갖고 37 37,37이 나오겠죠 가운데. 요거는 빼야 됩니다. 두 개가 같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 숫자를 세기 위해선 74에서 37을 그대로 빼주시면 되죠. 왜? 74는 포함이고 37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이제 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얘 y 값이 갈 수 있는 건 26 뺀 거, 여기다 큰 거, 요것보단 크다. 오히려 홀수보다 훨씬 쉽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게 현재 문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z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머지 여백을 채워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m의 숫자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얘는 74는 100 빼기 x 한 겁니다. 그죠? x를 또 m으로 바꿔줄 거예요. 빼기 37은 뭐죠? 100 빼기 x 한 거를 100 빼기 x 한 걸 나누기 2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x는 다시 2m 빼기 2죠. 그러니까 102 빼기 2m이 되는 거고요. 빼기 얘도 2m 빼기 2죠. 그래서 102 빼기 2m에서 51 빼기 m이 되는 겁니다. 빼면 51 빼기 m이 되네요. 그죠? 물론 요 식에다 맞춰서 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이 네모가 없어도 우린 요거 정도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여기서도 또 실수가 도사되고 있죠. 왜? 요 26이 빠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 위에서 보면 m이 1부터 51 때까지 다 세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m은 1부터 50까지 51 빼기 m, 이게 뭐죠? 홀수일 때 더하기 시그마 m은 1부터 51까지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 보세요. 여기 똑같이 51 빼기 m. 근데 요 안에는 26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m에다 26 집어넣으면 25죠? 그죠? 25를 괜히 쓸데없이 더한 거지 빼기 25 해줘야겠지. 됐죠? 요것 때문에 또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51 빼기 m, 51 빼기 m 그대로 있고 51을 어디다 넣어봐야 0이니까 이거 50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죠? 자, 결국은 얘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2배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그마 하는 거 알겠죠? 여기다 2배해서 빼기 25를 하시면 그러면 다가 나오는데 다가 뭐였더라? 2525인가? 이럴 거야. 2525. 계산해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접근해 봅시다. 9가 나왔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둘 다 반지름이 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면이 있는데 ABC는 D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 ABC가 여러분 ABCD는 여러분 나누기 뭘 해도 되기 때문에 ABC는 결국은 이 동시에 접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라는 것은 1, 2, 3이 나와도 되고 2, 4, 6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이건 뭐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는데 ABC는 여러분 9 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라는 얘기는 A, B, C는 여러분 9 위에 있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인 9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동시에 접하는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ABC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D는 5, 마이너스 5다? 여러분 이건 뭐야? 기억은 뭐 대부분 공짜죠. 이게 접했으니까 S1하고 S2하고 동시에 접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접했든 어쨌든 동시에 접했습니다. 그죠? 그랬다면 평면에서 9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요 9의 중심 0,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이게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일 테고요. 0,0,0을 집어넣으면 별자값 D만 나오네. 절대값 D만 나오죠. 결국은 알파가 얘도 접했고 S1에도 접했지만 둘 다 접했기 때문에 어쨌든 S1에 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 반지름 5와 같다. 절대값 D는 5다.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죠. 자, 기억은 공짜였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3,4,5인데요. 3,4,5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봐. 여기 있죠? 6, 8, 10. 그렇습니다. 9 하나의 중심은 0,0,0이고요.
또 하나의 중심은 6, 80인데 중심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 디렉션 벡터가 3, 4, 5가 되는 거지. 이게 U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U랑 N은 뭐죠? N은 얘지. 접한 평면 하고 전판 평면의 법선 벡터 하고 직각이 아니대. 0이 아니다. 즉 무슨 얘기야? 이렇게 파란색처럼 접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벡터가 법선 벡터니까 이게 N 벡터가 되는 거죠. N하고 U하고는 직각이 아니다. 결국 파란색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크로스로 접했다 이런 얘기죠. 크로스로 접했다. 접하는 건 두 가지니까 그지? 3, 4, 5는 평면 알파 위의 점이다. 여러분 크로스로 접했다는 것은 두 구의 중심과 이 딱 중점 사이를 무조건 이 평면이 지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까지도 공짜입니다. 자, 디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귿은 M 벡터랑 0,0,0,1의 최대값은 1이다. 여러분 M 벡터가 뭐죠? 요거죠. 위에 있는 A, B, C. 공교롭게 이게 문제가 조금 출제 에러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워지죠. 왜냐하면 이 A, B, C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9 위의 점입니다. 그죠? A, B, C는. 그래서 A, B, C하고 얘하고 내적해서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0,1이 여기잖아. 이 빨간색하고 내적했대. 쿵 찍은 거죠. 이렇게 가서 쿵 찍은 게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1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파란색처럼 여기 있을 수가 없지. N 벡터의 종점은 여러분 이 9 위에 있으니까 내적해서 1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N 벡터 A, B, C가 최대값 0,0,1을 지날 때 최대값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 B, C는 이 아래쪽으로 가면 여러분 1보다 무조건 작아질 테니까 A, B, C가 어디에 있든 간에 최대값이 1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0,1이다. A, B, C가 0,1이다. 그 얘기야. 자, 0,1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저런 0,1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법선 벡터가 Z축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결국 평면 알파가 XY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이 알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저런. 그렇다면 반지름 5인 9에서 XY 평면하고 평행한 알파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Z는 5인 거죠. 반지름이 5니까 그지? 이해 가죠? 그리고 6, 8, 10이고 6, 8, 10이고 반지름이 5인 거하고 접합니까? 안 접합니까? 접하죠. 당연히 되는 거죠. 디귿도. 자, 이해가 되나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다. 26번 틀린 사람도 있을까? 없겠지? 있을 거야. 장축의 길이가 A가 여러분 뭐야? 6이란 얘기고요. 그럼 A제곱은 36이겠지. C제곱은 9입니다. B제곱은 그러면 뭐지? 27이 되겠네. 결국 36분의 X제곱 더하기 27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이 생기는 거고요. 타원 위의 점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A, B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되죠. A, B는 틀림없이 36분의 A제곱 더하기 27분의 B제곱은 1 이걸 만족할 거고요. 우리는 A, B는 여기서 요 넓이일 테니까요. 요 넓이일 테니까 A, B의 최대값 요걸 A라 하고 요걸 B라 하면 여러분 이 루트 A, B가 돼서 여기는 1이고요. 자, A, B의 최대값이 나오죠? A, B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A, B 최대값 나오면 그거에 4배 하면 답이겠죠. 27번 해볼까?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 B라 하라. 근데 이 원하고 직선이 만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 거네. 직선은 고정되어 있고 원의 중심이 A, B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니야? 만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중심 A, B에서
4y는 3x라고 하는 여기까지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지? 작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거리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3, 9, 4, 4, 16 5죠. 3의 2 빼기 4b 요거네.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3의 2 빼기 4b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 풀으란 얘기죠. 절대값 때문에 기분 나쁘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5와 5 사이로 됐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 게 A랑 B가 수상이 총 해봐야 36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A가 1일 때 A가 1이면 이거 3이니까 여러분 B는 뭐부터 가능하죠? 1도 가능할 테고 B가 2도 가능할 테고 그지? 3이면 안 되죠. A가 2일 때 B는 1 가능할 테고 2도 가능할 테고 3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이거 다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노가다 여기서부터는 뭐 다 해본다 하더라도 36개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문제 28번 상황 파악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시작합시다. A에는 B에는 현재 상황 1이 2개 있고 2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꺼내서 바꿔놓는 시행을 n번 했을 때 A에 들어있는 숫자 합 2냐 3이냐에 따라서 Pn, Qn 이렇게 잡으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바꿔 나가다 보면 1, 2 한 장이 바뀌어 있을 때 1, 2, 2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또 바꿨어. 1하고 2하고 그럼 2,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 1, 2가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어차피 1, 2개랑 2, 3개 숫자가 추가되는 건 없을 테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PN이라고 하면 되고요. n번 시행했을 때 두 번째 요 상황이 되는 걸 QN이라고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요 상황이 되는 걸 RN이라고 생각합시다. RN은 안 나왔지만 그러면 n번 시행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확률은 여러분 다 합치면 1 되겠죠. 어쨌든 100% 이런 상황 아니면 안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점화식을 짜라고 했습니다. 점화식을. 그렇다면 PN은 여러분 PN과 n-1 사이 관계식을 짜라는 얘기인데 요 모양이 n번 시행했을 때 요 모양이 되란 제일 위에 줄 모양이 되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 n-1번 시행했을 때 한 번 더 시행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n-1번 시행했을 때 모양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치? 그러니까 n-1보다 n-1, n-1, n-1 할게. 현재 n-를 시행한 것은 1번 유형이거나 2번 유형이거나 3번 유형일 겁니다. 여러분 3번 유형에서는 일일이 나올 수가 없죠. PN이라는 건 합해서 2니까 그치? 3번 유형에서는 여기로 한 방에 갈 수가 없어. 그치? 이해가 안 가. 2번 유형에서는 한 방에 갈 수 있고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한 번 바꿔서는 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PN이 되려면 Q의 n-1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죠? 2랑 2가 뽑혀야 되죠. 그치? 2가 뽑혀야 되고 여기서는 1이 뽑혀야 되죠. 그래야 이게 바꿔줘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2가 뽑힐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또 1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PN은 6분의 1 Q의 n-1이다. 요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다음 그럼 QN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해보면 돼요. QN은 2번 모양이 되란 얘기다. 그치? n번 시행해서 2번 모양이 되란 얘기인데 그렇다면 2번 모양이 되는 건 여러분 1번에서도 2번 모양이 될 수 있고 3번에서도 2번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모양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P의 n-1 이 상황에서 또는 R의 n-1 이 상황에서 이게 3번 모양인 거고 이게 1번 모양인 거야.
자, 여기서 2번 모양이 되기 위해선 1번 모양에서 2번 모양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이 뭐든 하나 바뀌면 무조건 되죠. 이건 1입니다. 확률이. 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번에서 2번이 되기 위해선 얘는 100%죠. 뭘 뽑아도 얘는 무조건 2가 뽑힐 수밖에 없으니까 2를 뽑고 여기서는 2를 뽑아 나가야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겠네요. 또는이니까 덧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문제는 R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 세 개를 합한 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R의 n-1은 여러분 1 빼기 P의 n-1 빼기 Q의 n-1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QN을 그래서 요거를 쫙 정리를 해보십니다. QN을 쫙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3분의 1 P의 n-1 빼기 6분의 1의 Q의 n-1 더하기 3분의 2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PN과 QN을 더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려죠? 처럼. 그런데 PN과 QN을 더하면 6분의 1이 사라지나요? 아, 그렇지. 요거 QN-1은 사라지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PN-1 더하기 3분의 2다 라고 해서 여러분 A랑 B가 나와 줍니다. P3를 찾으래죠. 이제 P3는 여러분 이미 다 나와 있죠. 이제 여기 점화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P1 한 번 시행해서 되는 거, P0, Q0, Q1, P2, Q2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P3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생길 건데요. 0은 뭐냐면 P0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야. 그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P 2가 될 확률은 1이죠. 한 번도 시행하지 뭐 Q0은 뭐 의미 없죠. 여기서 합이 3이 될 확률 0이죠. 0. 한 번도 시행하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P1 더하기 Q1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그냥. 그쵸? 그래서 P1, Q1을 찾는 과정인데요. P0은 1이었으니까 P0는 1이었으니까 그러면 P1 더하기 Q1에서 Q1은 여러분 뭐죠? 한 번 시행하면 무조건 얘가 된다 그랬지. 여기서 한 번 시행하면 1, 2가 무조건 되잖아. 2번 오른쪽 보세요. 2번 모양이 되죠. 한 번 시행하면 얘가 1이다 라는 것도 찾아야 되겠네. 무조건 합이 3일 확률이 100%잖아. 그치? 이건 제로일 테고. 그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 되네요. 그죠? 다음 n에다 2 넣어볼까? P2 더하기 Q2는 3분의 1 P 3분의 2네. 맞지? 그럼 P2는 뭘까?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걸 써야지.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래서 P2는 6분의 1 Q1과 같아요. 그래서 P2는 6분의 1이죠. 그럼 Q2도 나왔죠? P2가 6분의 1이고 Q2는 계산해봐. 빨리. Q2는 2분의 1이네요. 그죠? 2분의 1 맞나? 6분의 4에서 6분의 빼니까. 자, 이제 대망의 P3 나올 차례다. P3는 여러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Q2가 나왔으니까 1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29번 해보겠습니다. F1은 3이에요. 그리고 F'은 0과 2 사이래요. 언제나.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1일 때 3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0과 2 사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세요. 달을. 요거 이게 무슨 소리야? fx에서 뭘 뺀 거야, 얘들아? fx에서 2x 더하기 2를 뺀 거지. 그러면 2x 더하기 1 그래프를 어디다 잠깐만 그려봐봐. 2를 찍고 이렇게 가는 게 2x 더하기 1 그래프잖아. 자, fx는 이 빨간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것보다는 기울기가 약해야 돼. 그치?
증가는 하되 0보다 크니까 증가는 하되 이것보다 기울기가 약해야 돼.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이런 모양. 기울기가 약해 되니까. 뭐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까망색에서 빨강색을 뺀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은 양수 나오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양수죠. 그죠? 그 다음 까만색에서 빨간색을 뺐는데 1부터 3까지 하면 까만색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7이래요. 자, 까만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 자체를 잠깐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까만색이 F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요거는 뭐 그렇게 숨어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요거 절대값이 있긴 한데 요거를 미분한 게 얘죠. 맞지? 그러니까 미분한 게 앞에 붙어있으니까 얘는 보나마나 치환적분이야. 그런데 뭐 이 전체를 t로 치환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치환할지 그건 뭐 맘이야. 근데 요 옆에 걸 봐봐. 전체를 마이너스 3까지 전체를 치환해 버리면 얘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2를 뽑아내야겠죠. 2의 2x 더하기 2의 x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뭐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2t니까 빼기 2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올 필요가 있네요. 그래야 이 모양이 똑같이 되죠. 이 위에 거 모양을 맞춰준 거야. 얘를 t로 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까? 요거를 t로 치환하라는 얘기야. 요거로 t로 치환해야 여러분 f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위의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얘가 미분한 게 나와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0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1로 바뀌겠고요. ln2는 뭘로 바뀌어? 계산해 보시면 ln2는 뭘로 바뀌냐? 3으로 바뀝니다. 그죠? 앞에 60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 절대값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양수를 취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가 나와 있죠. 뭐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 3분의 2 더하기 3분의 7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양수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죠? 끝났죠?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일단 2의 x분의 x승 요거 그래프는 여러분 되게 흔하죠.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자주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지켜보세요. 요거 여러분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오늘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한 것 같은데, 그치?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다가갈 테고요. 0일 때는 0일 테고요. 그죠? 그리고 극값은 1일 때만 같습니다. 맞죠? 1일 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뭐 0일 때는 이거고요. 뭐 여기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죠. 그래서 빼기 요런 모양이 되니까요. 2의 x 하고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x인가? 이런 모양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x 마이너스 2니까 2일 때까지는 위로 볼록하고 2일 때까지는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볼록한, 여기서부터 변곡점이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0보다 클 때는 이렇대요. 0보다 작을 때는요. 자, 마이너스 x 2의 x니까 음수로 쭉 가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겠어? 음수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0으로 다가가겠네요. 왜 그런지 알죠? 잘 모르나요? 2의 x승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죠. 요것 또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방법을 해봐야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t t 2의 마이너스 t가 돼서 2의 t 승분의 t가 되죠. 저런,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네요. 선생님이 극한값을 찾아보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보는 순간, 왜요?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여러분 찾기 힘들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 2의 t t 똑같은 모양이 됐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t를 넣었더니 얘랑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다가 x에다가 t를 넣으면 얘고요,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똑같은 모양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이건 미분해 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 이것은 우함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네요. 여러분, t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t를 넣은 거랑 같다는 얘기는 우함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은 그냥 이런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파악해야 될 fx의 개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직선인데, 이 직선인데 여러분 y는 하는 식으로 바꿔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자, 넘겨봅시다. 그럼 t-a 분의 t의 2의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만히 발견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t 빼기 a 그리고 t를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 요게 x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게 우함수인 게 너무 눈에 보이네요, 그죠? 자, 부끄럽고요. t를 집어넣어 보면 t, 2의 마이너스 t 빼기 a, 아하, 요 기울기를 여러분 요렇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t, 2의 마이너스 t 요거랑 a, 0하고의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a 더하기 0이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t는 어디에 있어? 요 식을 만족하니까 여러분 t는 요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f 그래프 위에. a는 그냥 양수입니다. a, t 둘 다 양수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위에 t가, 이 파란색 점들이 t가 될 수 있는 점이란 얘기야. 그리고 불연소점의 개수 a는 뭔데? a는 그냥 양수야. a가 여기라고 쳐봐.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해라. a가 만약 여기라면 t가 변하면서 직선이 여러분 이렇게 가겠죠? 지금 몇 개 만납니까? 3개 만났죠. 또 이렇게 가면 몇 개 만났습니까? 순간적으로 2개 만났지만 여러분 불연소점이니까 t가 양수로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야? 1번일 때는 현재 상황 3개인데요. 2번일 때는 순간적으로 2개가 됐지만 다시 1개가 됐죠. 즉 무슨 얘기냐? 3개로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2개가 잠깐 찍었다가 그 다음에 1개로 쭉 간다는 얘기죠. 불연소점 개수가 몇 개야? 1개죠. 자, 그렇잖아. t가 충분히 작아도 여러분 무조건 3개를 만나다가 그러다가 t가 점점 갈 때 2개를 잠깐 찍었다가 1개로 쭉 가다가 t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그럼 t가 여기면 1개, 이쪽도 1개, 이쪽으로 쭉 가도 여러분 t는 결국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1개, 영원히 1개죠. 만약 a가 여기였다면, a가 근데 정해지지 않았어. ha, a에 대한 함수야, 그치? 그리고 ha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원소로 삼어라. 지금 ha는 여러분 불연소점의 개수니까 현재 상황 a가 여기라면 여러분 1개죠, 1개. 그럼 불연소점의 개수가 1개, 또 불연소점의 개수가 예를 들어 3개 또는 4개 또는 5개, 그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럼 이거의 합이 답이 되는 거지. 결국 몇 개까지 불연소점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미지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뭐 문제 파악은 다 됐죠. 그래프를 올려놓고 그래프를 좀 확대한 다음에 다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게 y축이고요, 요게 x축입니다. 그러면
아까 1까지 최대값 극대값이고 2가 여러분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과장할게요. 위로 볼 놓고 그 다음부터는 과장시켜서 아래로 볼록 점근선. 여기도 똑같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A가 어딘지는 몰라요. A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는 거야. 불연소점의 개수가. 자, 아까 선생님이 한 번 했지만 불연소점이 한 개인 경우를 했지만 A가 이쯤 되면 여러분 불연소점이 T1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학생들 위해서 3번, 4번. T는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5번, 6번, 7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뭐 T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T가 1번일 때는 여러분 직선을 그어보면 하나, 둘, 세 개를 만나고요. 2번이면 또 세 개죠. 여기 접할 때 순간적으로 두 개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한 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가 충분히 작으면 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접선을 한 개밖에 그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A가 말이야 한 이쯤 돼갖고 접선을 여러 개 그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 만약 여기쯤 됐다고 생각해봐. A가. 그럼 얘들아, 얘가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접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이 그을 수 있네요. 일단 첫 번째 1번 접선은 요렇게 1번. 자, 2번 접선은 여기다가 요렇게, 아우 힘들어. 이게 2번 접선. 다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3번 접선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여기가 접점이죠? 또 여기가 접점입니다. 또 여기가 접점입니다. 접선을 현재 3개 그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 거야, 그치? 그러면 t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만난 점의 개수가 불연소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카운트 할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t가 이 노란색 범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녹색 선이 어떻게 그어지겠어? a가 여기 저기 끝 여기 있다고 전제하에 여러분 뭐 하나 둘 세 개인가? 세 개쯤 가다가 이 접선을 이 점을 t가 이 점은 여기 보이죠? t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 만나는 점이 확 늘어나죠. 몇 개인지 세지 않겠습니다. 일단 불연소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불연소. 또 여기는 t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 만나는 점이 또 개수가 여기는 하나 둘 똑같네요. 이쪽에서 안 만나니까 또 불연소점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 또 여기를 지나는 순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접점이. 여기는 여러분 지나도 이 순간이 불연소점이죠. 딱 하나를 뚫어주니까. 여기 노란색 점 여기도 불연속이죠. 또 요 점도 불연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벌써. 그죠? 자, 그래서 5개입니까? 딱?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접점뿐이 아니라 이 접선이 요 점 지나갈 때 또 바뀌는 거야. 그치? 그렇지 않아? 이 비끔칠한 부분, 이 부분으로 영역이 직선의 영역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바뀌는 거니까요. 그죠? 개수가.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총 몇 개야? 7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접선을 3개 그을 때,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1개 나오고 1개짜리는 아까 찾았죠? 7개도 찾았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개도 찾아야 되고 5개도 찾아야 되는데 2개는 쉬울 것 같아. 2개 찾는 건 쉬운데 5개 찾는 거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요것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 그지? 그러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각 카운트를 한번 해 보시면서 체크를 하십니다. 1번 1개, 2개, 5개, 7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게 여러분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복잡하죠?